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할 때 본투표보다 사전투표를 하자, 이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원칙적인 투표가 아니고 예외적인 투표입니다. 이것을 우선시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면 본투표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그 투표 용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어째서 사전투표가 예외적인 투표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9일 본투표를 하는 투표용지는 한꺼번에 모두 인쇄를 완료해 놓고 그리고 3월 9일에 그것을 배포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용지는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결국은 한 명 한 명 새로 발급이 된다. 한 명 한 명씩 찍어낸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투표라는 것은 전체 유권자가 일시에 하는 집단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개별 행사의 모음으로 바꿔놓는 것은 투표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월 16일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로운 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과 이점을 두고 봤을 때 원칙이 무너지고 선거를 그르치는 경우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이점을 쫓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에게 투표를 하게 해주자. 이러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뜻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물론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업무이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개정안이 추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9일 국회 행안위에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작년 연말부터 2021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다. 선거 문제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전투표부터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분산 효과도 있고 중앙선관위가 예측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거의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러면서 법 개정을 지지했습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네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지만 선관위도 이렇게
국회에 가서 아부를 떠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들을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 했을 때 그들이 숫자가 많으면 관리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보면 2022년 2월에는 이미 선거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이때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넘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월 14일에 자기도 그런 거 알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확진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선관위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확진자 대폭 늘어도 우리는 이거 법 개정해서 확진자, 자가격리자 선거 치르는 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대선 당일에 확진자를 포함한 격리자가 100만 명일 경우에는 전체 투표하는데 34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100만 명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추산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떻든 이런 가운데 2월 16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 개표 특별관리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바로 이 관리 대책,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선거 관리가 된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 등 이들의 사전투표, 본투표 다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우선 코로나 확진자 등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임시 기표서에서 본인 확인서를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가 아니고 본인 확인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투표를 하고 그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나 상자 등에 넣는다. 이것을 참관인이 지켜본다. 그 다음에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가 이 바구니나 상자를 들고 가서 투표함에 투표한 사람을 대신해서 집어넣는다. 이런 과정으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헌법상의 선거 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러한 선거의 4원칙을 위반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 중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을,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확진자 등이라는 사람들은 투표소 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투표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는 것이죠. 임시 기표소가 투표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시 기표소는 투표소 안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확진자 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야기한 이것은 오히려 반드시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투표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임시 기표소에서 본인 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본인 확인서는 선거인 명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중장부를 쓰듯이 투표를 이중으로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등에 실시한 이번 투표는 전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래서 무효인 투표가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지금은 그냥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인 공무원, 정치인들, 정당, 또 공무원 가운데 정치 관련 공무원들, 이들의 수준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또 공직선거법을 졸속 개정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맞춤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직전에 선거 코앞에서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선거하고 똑같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보았듯이 법을 위반해 버렸습니다. 불법 선거를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국회는 자기들이 권한을 더 누리는 내각제를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것까지 내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2월 16일에 3월 9일 선거, 3월 4일, 5일 선거, 재외투표까지 이렇게 두고 졸속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국회가 그 수준이 너무나 낮다 하는데 더해서 우리의 걱정이 커지는 것은 대통령도 똑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정부로 넘어갑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것을 공포하는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인 국무위원 전해철, 이들이 부서를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법률안을 정부가 정상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포를 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같은 확진자 등에 대한 사전투표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정부가 왜 문제냐?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하는가? 헌법 제89조에 보면은 이러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수백 건씩 그냥 내보낼 것이 아니고 헌법에 있다는 것은 제대로 심의해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서 이 부분은 제82조입니다.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거쳐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포한 겁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다.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3월 5일에 확진자 등에 대한 사전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잘못했다. 거기에서 대응을 못하고 허겁지겁했다. 이러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과 법규에 따라서 했다. 물론 법규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그것이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큰 변명이 되지는 못하지만 일단 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투표 실패, 이것은 불법 선거라고 해야 할 만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내놓고 법을 위반한 선거 실시를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확진 유권자에게 배부된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에 표시가 된 이미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하는 신고가 3건이나 있었고 또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중앙선관위의 처리 방침에 따라서 투표를 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봉투에 담거나 투명 비닐백,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이 투표한 사람은 손을 못 대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옮겨놓고 하다가 항의를 받고 결국 그게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이렇게 돼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 투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선거 원칙에 어긋났다. 이런 지적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렇게 우왕좌왕했는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90분 정도 되죠. 그렇게 제한된 투표 시간에 사전투표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3월 5일에. 그런데 그게 왜 더 시간이 부족했느냐 하면은 선거 사무원들이 신분 확인을 거쳐서
건물 안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가지고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이거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100만 명이 하루에 들어와도 해낼 수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를 하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죠. 투표소 밖에서 선거 사무원들이 따로 신분 확인을 하고 그걸 건물 안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갖고 와서 밖에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본인이 직접 넣지 않으면 또 무효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원들이 이걸 자기들이 갖다가 넣었다. 바로 이런 투표소를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가짜 투표소를 하나 지어서 운영을 한 것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3월 5일에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출근도 하지 않았다 해서 또 안 그래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잘 못한 것을 나무랐다 이렇게 보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회와 정부, 대통령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유감이라고 하지만 실은 사죄라고 풀이를 해야 옳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 공무원들, 정치인들 말할 때 뭐뭐 하고요 하는 요딴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쓰는 말버릇인 겁니까? 유감을 표시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준비를 해왔는데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옆에 있으면 손 올라갈 만한 소리를 깐죽깐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도 또 선거 후보자도 정당의 당직자, 정부의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아주 되먹지 못한 천박한 한국어를 쓰는 것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이거 한번 박찬진 사무차장 이 문장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고쳐쓰기 해서 다시 발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불법 투표를 시행을 했는데 국민들은 그냥 투표 불편을 겪었다는 정도로 지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변명하는 태도는 또 저 모양 저 꼴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준이 총체적으로 추락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을 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그 수준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래도 간간히 보면은 역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씨가 성과를 이뤄낸 부분만 집중 조명을 하고 선전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이렇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 정치인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국민의 수준도 마치 대지가 푹 무너져 내리는 땅이 꺼지듯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를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그 의미도 그리고 그것을 손댈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이런 후보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치 노름꾼들이 어디에 돈을 걸면 1등을 할까? 1등에 돈을 걸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을까? 하는 그런 심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런 후보들에게 3,200만 표나 우리 국민이 줬다. 이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칭 홍위병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격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참 추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힘을 쓰기 때문에 소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언제라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헌법과 국민을 건드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위병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강자에게 빌붙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 그 승리자라고 하는데 빌붙어서 호가호위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추한 광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는 0.73%라고 해서 이게 한 24만 표 된답니다. 그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무효표가 30만 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퇴한 사람이 2사람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그것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역시 국민이 뭔가 수를 내야 하겠다. 이 짓을 못하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무효표 30만 표는 김동연 후보,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제외투표는 그대로 이들에게 투표한 그 표수는 몽땅 4표로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사표의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는 사퇴라고 표기가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성가신 일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들로 인해서 무효표 30만 표, 여기에는 상당 부분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남는 것이 바로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선거 부정인가 하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였고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알지 못했던 입법정부, 국회, 또 집행정부, 정부 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도 되겠는가? 또 지금과 같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같이 수준이 떨어졌다 이랬는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음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걸 다시 주워 먹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갈 때 현재 거기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남의 집 안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DNA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도덕감정하고 연결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예감정하고 통하는 그런 우리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배우지 않아도 실천하는 그런 공통 부분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어떤 공동의 문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장유유서라든지 윗사람을 멸시한다든지 나이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비하한다든지 하는 게 한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음식이 땅에 떨어지면 주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러는데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된다더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거기에 균이 있느냐 없느냐 오물이 묻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가 의자에 구둣발을 올려놓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거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거 사회생활하는 인간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의 DNA가, 우리의 도덕감이, 그리고 우리가 존중하는 인간다움이 망가지고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정부나 질병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어떤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개인의 삶은 어차피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늘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잔반을 재활용했다. 이거 음식이 아까워서 이런 거 통하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잔반을 재활용하는 사람이 자기도 먹으니까 이런 거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땅바닥에 옷을 입은 채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근로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무절제하다. 이거 장래가 걱정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트에서 과자 박스를 진열하는 직원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여러 번 봤는데 그 과자 박스를 바닥에다 집어 던집니다. 분명히 속에는 부스러지는 그런 가루가 된 과자들이 잔뜩 있을 겁니다. 아주 매다 꽂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왜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배송업체에서 상품이 망가질 정도로 내던진 사례는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던져서 부서지거나 손상될 수 있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책임져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원래 그렇게 집어 던지는 것이 배송의 필수적인 작업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돼 있고 현실에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고 세상의 말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이러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진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런데 국가라는 것은 역시 인류 국가는 인류답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그러한 인류들이 차지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고르게 분배받고 더 있는 자, 더 능력 있는 자에게 내가 억울하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 나눠받겠다. 그런 생각이 대한민국에서 환영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 앞서간 나라들은 그런 거 채워줄 뜻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도덕감이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는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어째서 그렇게 사람도 많고 그렇게 물건도 많이 만들고 땅도 넓고
그런데 어째서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도덕감이 그리고 명예 감정이 너무나 낮아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도 더 발전하고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더 잘 극복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수준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선거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에 이어서 윤석열이 이제 이 무너져 내리는 도덕감, 이 국가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겠지만 윤석열 씨 본인이 아예 그런데 무능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씨는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면서 선거 캐치플레이즈도 공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 정말 절제할 줄 모르고 내 것이,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스스로 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씨가 일단 당선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개과천선해서 김건희 씨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지난번에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참으로 어이없어 했는데 이 사람들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겠는가? 법 앞에 평등이 범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 보일 것인가? 그러니 최소한 지금이라도 김건희 씨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김건희 씨 감옥에 보내겠는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면 윤석열 씨에게는 불공정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에는 바로 그러한 불공정이 들어앉는 것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은 불공정한 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그에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끌어올릴 만한 도덕감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이제 그 기대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는 도덕감은커녕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좋은 일이란 없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